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과정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는 심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완전 저번에 했었던 거는 기초 이론이라서 되게 골격만 큰 뼈대만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큰 골격을 잡는 거에 더해서 약간의 살 조금만 더 붙인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복습 영상 한 번씩 더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좀 의문점 가졌었던 것들 한 번 더 봐서 이해시켜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그냥 일단 끝까지 듣는 것까지만 하면 돼. 문법은. 그냥 듣는 것만 해주면 돼. 수업만 결석 안 하고 잘 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은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반기 가면은 문법을 거의 안 하거든? 손을 안 대.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고서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학교마다 이거는 이게 많이 나와. 이건 이게 많이 나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고 문제풀이를 그 학교에 맞게끔 설명해주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문법이 문제풀이가 문제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데 문제풀이 할 게 많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문제의 이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문법 비중 자체가 되게 적어서 많이 안 다루니까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이 제대로 잡아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반기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일단 학습 목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문법 안 해요. 영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일까? 5에서 7세기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어. 근데 영어가 이제 문법으로 딱 책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라고? 언제? 저번에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어? 16세기 말인가 17세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한 10세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치, 또 내가 얘기하니까 욕 같아. 말할 때마다 느껴. 내가 말하는 욕 같아. 아무튼 그래서 10세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에 따른 규칙성을 찾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문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미 있는 언어에 대한 규칙성인 것이지 우리가 뭐 이게 문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발달을 시키고 그딴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원리대로 파악을 하고 정말 예외가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그것만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우지 않아. 근데 이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솔직히 관용 표현이야. 근데 관용 표현은 답이 있냐? 외우는 거 말고? 답이 없어. 원리가 없는데. 뭐 유래를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유래를 언제 다 알고서 하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가 나. 관용 표현은. 그래서 그 관용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예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겠지만 그 외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은 암기하지 않고서 원리로 파악을 해줄 것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맨날 이제 보면은 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내가 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해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놓쳤다고 이제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쌤 저는요. 영어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노베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플, 바나나, 캐롯 읽을 줄 알면 노베는 아니야. 사실 내 기준에 있어서 노베는 아니거든요. 괜찮아. 왜냐면 아니 잘 생각해봐. 모르니까 학원 오는 거 알면 하고 온다고? 안 와. 알면 안 와. 괜찮아. 괜찮아요. 원래 이게 다 모르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영어는 영어의 수준은 절대로 노베가 아니야. 노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것들에서 큰 욕심 갖지 말고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배우고 그거 복습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괜찮아져요. 다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달려서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편입은 마라톤이거든. 되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3월이잖아요. 3월이잖아. 시간이 1월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벌써 3월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3월에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뭐 1월에 시작했던 3월에 시작을 했던 아직 많이 남은 건 맞지 않아? 똑같지 않아요? 그치? 많이 남은 건 똑같아. 근데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굳이 막 더 많이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탈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있어. 딱 그 정도 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맨날 이제 거기다가 비유를 해주지. 내가 40만 원짜리 뷔페에 갔는데 비싸잖아. 실제로 갔다는 건 아니에요. 40만 원짜리 뷔페에 갔는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줬으니까 나는 최대한 많은 걸 먹고 오겠다. 라고 해가지고서 나라는 인간은 원래 2접시밖에 못 먹어. 근데 10접시를 갖다 먹었어. 진짜 많이. 고봉밥 마냥 이만큼 싸다가. 그렇게 먹었어. 그거 소화돼요? 안 돼. 안 돼. 체해. 다 토해낸다. 위아래로 난리 난다. 똑같아요, 공부도. 공부를 그렇게 하면 탈이 나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나가 떨어져. 안 해. 그럴 거면 어떻게, 왜 해? 왜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본인을 압박해서 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그 습관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느낌? 물드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약간 작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큰 변화가 돼서는 안 돼, 그게. 그럼 스트레스 받아. 그럼 재미가 없어. 공부는 재밌어 하는 놈을 못 이겨, 절대로. 좋아서 하는 놈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공부는 좋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욕심 부려서 하면 그게 안 돼요. 스트레스 받거든. 응?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식화로 한 장 정리하는 건데, 아까 전에 그 나눠줬었던 그 도식화 있잖아요. 그 도식화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한 단원별로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시예요. 나는 문법 전체 틀을 보여준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본인이 연구해서 도식화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방법은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는데 노트 필기만 하듯이 그 습관 있잖아요. 줄글로 쓰는 거. 그것만 하지 마. 그거는 별 도움 안 돼요. 그 100개 쓴다고 해가지고 머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도식화로 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원리를 이해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고, 내가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노트 필기하지 마시고 도식화로 만드는 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할 것.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밴드에 예시 있어. 사실 밴드에 예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셔도 되는데 베끼지 마. 베끼면은 그거 습관됩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옆에다가 답안지 펼쳐놓고서 푸는 거랑 똑같은 꼴이야. 그러니까 늘 항상 너무 의존적으로 그걸 보고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 도식화 큰 거 있죠. 그거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만 확인해 보시고 유사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한두 번 하다 보면 정리가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요, 내가 쓴 것도 있어. 쓴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쓴다라기보다는 원서에서 발췌하거나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것들이에요. 졸라 힘들었어. 쳤는데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유세이지가 쓰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잘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론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뭐 물론 문제 푸는 스킬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문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물론 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오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예문을 왜 썼지 하는 잘못된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건 내가 중간중간 얘기해 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수정 부탁할게. 근데 많지는 않을 거야. 많지는 않을 거야. 내가 수명과 생명과 건강과 아무튼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이제 교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오늘 좀 많기는 하더라. 미안하다. 자, 아무튼. 근데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서강대나 이대 같은 학교에 여러분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서강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고 꼭 이렇게 유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문법에서 나와요. 문법인데 도대체 유시지를 왜 알아야 되지? 싶은 것들이 나와.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따로 단어 외울 때 공부를 할 것도 없고 어디서 봐? 볼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문에다가 넣어놨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 같은 것들을 막 엄청나게 공부하고 외우는 것보다 예문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 대표적인 예시가 이중소유격. 그치?
이중소유격을 우리가 나타낼 때 뭐 한정사에다가 명사에다가 어부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소유대명사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공식적으로 외우면 머리 아파. 근데 a friend of mine 요 순서대로 기억해.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우리가 영어를 무슨 이론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산다? 너무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신경 써서 해놨으니까 잘 봐주세요. 주의 깊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할 때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남은 기간 내내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때려박기는 했거든? 거의 문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알아야 되는 것들 이상으로 사실 넣었어. 사실 그 이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뭔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의 그런 거는 없어. 사실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굳이 다루지 않을 것이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좀 잘 봐줘야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복습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수업 중에 다루지는 않았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나 보자고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읽고서 넘어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너무 막 넘어가지 말고 수업 중에 안 다뤘다고 해가지고 한 번은 읽고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여러분이 하반기에도 참고할 수 있는 그냥 종합 서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다 볼 필요는 없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그 책을 찾아봐야 되긴 해.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풀고서 시작 풀이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 푸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지? 알아. 근데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것이지 사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방법만 알고 단어만 안다라고 하면은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거에 맞게끔 제작된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책 풀이하기 전에 우리가 논리라는 그런 수업 이거에 대해서 OT 먼저 잠깐 간단하게 할 건데 일단 우리는 항상 T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편이 끝날 때까지 저 F100인데 됐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처럼 생각할 거야. 무조건 T처럼 사고하기. 알겠죠? 대문자 T, T100. T처럼 사고하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딴 거 없어. 그딴 거 없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거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이러한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뒤에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추가로 이제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당연하고 몰랐는데 실제로 기출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풀린다라는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도 오늘 몇 가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요. 사실 되게 간단해. 절대로 보기 먼저 보지 않는 거. 보기를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는 단어가 보기에 있다라고 하면 걔가 답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 걔가 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괜히 막 이렇게 끌려. 얘일 것 같아. 난 너를 정했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답을 최대한 보기는 보지 않고서 제시문 먼저 보고서 갈 겁니다. 그래야지 T처럼 사고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문 논리는 사실 거의 그냥 단어의 영역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문 논리는 진짜 단어 모르면 조진 것이기 때문에 단어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사실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당연하게 알 만한 부분이라고 봐. 근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단어는 복습해 주셔야 돼. 선생님 저는 자연계인데 자연계도 조용히 해. 자연계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연계도 당연히 단어는 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해야 돼. 이거는 얄짤없어.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단어만큼은 양보를 해줄 수가 없는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문 논리는 꼭 단어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이거 사전 찾아가면서 해도 되나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숙제를 할 때 우리가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풀이를 해볼 만한 좀 그런 시간 짧았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급박하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하기는 또 해야 되겠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 그래서 이거는 찾고 저건 찾고 뭐, 이거 때려 맞춰야 되나? 팝하고 돌리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근데 내가 지금 사전 찾는 방법이랑 어떤 부분을 찾고 어떤 부분을 찾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좀 알려줄게.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는 봐. 지문을 먼저 보시고요. 제시문 먼저 봐. 제시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말을 먼저 생각해, 한국어로.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그 보기만 단어 뜻을 찾아볼 거라고. 제시문 안에 나와 있는 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일단은 그냥 내가 유추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맥락상 봤을 때 이게 이 형태에서 내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런 뜻이겠구나. 이게 유추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맥락상. 맥락상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뜻이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연습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읽은 놈이 유리해, 무조건. 많이 읽은 놈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전을 찾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파악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만 찾아줄 겁니다. 그럼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 봐도 되나요? 네,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사전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중간에 제시문은 찾지 말아라. 보기는 찾아도 되지만 제시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거 좀 빨리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내가 네이버 사전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사전 보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전자사전도 없었거든. 종이사전으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했었는데 웃지마. 웃지마. 아무튼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전이 전자사전이 뭐야 핸드폰이 막 인터넷이 되더니 사진 카메라도 달리더니 막 난리 났어. 여기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지? 수전증. 찍었으면은 여기서 카메라 있는데 나 너무 빨리 넘어갔나? 다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얘 보이죠? 카메라 무늬. 그치? 이거 보고서 눌러. 그럼 카메라 이렇게 딱 떠. 뜨면 찍어. 이거 한 페이지 다 찍어도 찍히더라. 어제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고 싶은 단어를 문질러 주세요 라고 되거든요. 그럼 궁금해? 문질러. 이거 거의 요술램프 아니냐? 뭐 알라딘 생각나지 않아? 미안해. 알았어.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뜻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한꺼번에 여러 개가 뜨잖아. 그치? 오, 신기술. 대단해. 네이버 짱이야. 아무튼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보기만 효율적으로 찾기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니까 다음 숙제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OT 10가지 하고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독해 오늘 첫 시간인데 재밌을 거야. 물론 또 나만 그럴 수도 있어.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재밌을 거야. 일단 왜냐면은 우리가 관점 자체를 아예 바꿀 거거든요. 그동안은 맨날 수동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치? 질질 끌려다녔어. 문제 출제자한테. 근데 이제는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작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글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금 소설가는 아니니까 그쵸? 라이팅 코र्스를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글을 쓸 거는 아닌데요.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가가 무슨 얘기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 내용을 솔직히 모르지. 늘 얘기하잖아. 우린 무당이 아니야. 내용까지는 몰라. 그런데 대신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 글이 앞으로 이제 이 다음에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제가 나왔어. 그럼 주제문이 나왔으면 이 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그치? 이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주제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이 다음에 근거가 어떤 형태로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글들의 구조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작가처럼 그렇게 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가끔 가다가 문제 풀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수능할 때 봐서 알겠지만 여기 답이 있어, 여기 답이 있어, 여기 답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 답의 근거를. 근데 왜 거기만 읽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잖아. 그치? 왜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뻔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낼 만한 포인트가 맨날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그런 거거든. 야, 너 우리 학교 와가지고서 원서로 전공서적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주제문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서 혼란이 오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인드를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질질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화자처럼 작가처럼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모든 그 글 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주제문 하나는요. 얘는 말하자면은 문장으로 따졌을 때는 동사 같은 거야. 주어 동사 같은 거. 왜 주어 동사는 문장 안에서 있어서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잖아. 그쵸? 우리 저번에 문법 시간에 알려줬지. 그리고 목적어랑 보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동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수식어구가 되지. 글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의 성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싹 다 수식어구야. 다 수식어구.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면 나중에 뭐 얘가 어떤 수식어구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이 초반에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건 주제문이야. 주제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문 찾는 방법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또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국어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해. 복습을 할 때도 보면은 한국어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우리는 독해 시간에 해석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해석 안 하고 어떻게 복습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쵸? 혼란스러워지, 순간. 그럴 수 있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해석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한국어로 생각을 하나? 바꿔서?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죠. 안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독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해가지고서 이게 모든 독해의 그런 우리 내용 받아들이는 거 있죠. 지문을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해석이 아니라 해석을 안 하니까 단어 단위로만 그것도 아는 단어만 조금씩 밖에 안 보여.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해석을 안 해주니까 오씨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려고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그런 지금 과정이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해석에다가 집중해서 하지 말고. 왜냐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모든 문장이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야. 완전하게 100% 한국어로 바뀌지 않아요. 100%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 아니야. 의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모든 문장을 다 의역을 할 줄 알아? 아니거든. 나중 가서는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 왜냐면 관용적 표현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걔네랑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그런 관용적 표현들은 생각보다 계속 많이 생겨나거든. 신조어.
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걔네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이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상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처음에 좀 봤을 때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있죠. 해석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위주로서 이해를 하세요. 단어로서. 약간 이미지화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내가 그래도 한국어가 떠오른다. 그러면, 그래. 그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렇게 하시고. 내 해석으로 바꾸지 말라고. 한국어로. 굳이 다 바꾸지 말라고요. 의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역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 관용적 표현들, 신주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로 바꿔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풀이하는 수업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약간 원어민처럼 생각하게끔 바꿔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구조 안에서 뭐는 읽어야 되고 뭐는 읽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이제 이 부분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어, 원래 애초에. 근데 그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해석을 그만큼이라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피를 했었던 것인데, 근데 그 해석도 우리는 안 할 거야. 알겠죠? 이제 이게 뭔가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지문만 보는 상황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있죠.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문제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것인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 가서 읽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정말 일부만 봐도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는 좀 많이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이 문제를 안 읽고서 그냥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지문을. 지문 여러 번 읽으면 어느 세월 이거 다 풀 거야? 다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다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바로 지문부터 보지 말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 있잖아. 책 안에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분명히 사전적 의미는 A였는데 실제로 여기서 쓰인 의미를 보니까 A라는 뜻이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럼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 아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게 구문을 읽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구문을 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사실 이게 정말로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이것을 몰라서인 경우가 더 크거든요. 뜻을 몰라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지. 유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하나만 알고 있는 거면은 그냥 그 단어를 새로 또 외우면 되는데, 근데 이게 다 뜻을 알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이건 이거야 라고 그냥 한국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거든. 사전에 있는 건. 근데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뉘앙스 하나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야. 근데 좀 이따 경험해봐 한번. 좀 이따 경험해봐. 문제 한번 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쓰인 표현들이 왜 쌤이 표현에 집중하라고 했는지 알겠다라고 할 거야. 나중에 이제 유세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서 내가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 많이 봐두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많이 읽은 놈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같은 것들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알겠죠? 표현 잘 봐주셔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내가 쓴 글도 있어. 내가 쓴 것도 있지만 뉴스 기사 이런 것들에서 발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다 쓰는 거야, 진짜. 원어민들이 다 실제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사에서 발췌된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단 얘기는 최신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소식? 뉴스? 이런 화제거리? 이런 게 주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당연히 알아둬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갔을 때 유리해. 만약에 내가 뭐 최근 화제에 대해서 전혀 이것에 대한 용어를 모른다 라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알겠죠? OT 여기까지 할게요.